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기출문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유형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려운 유형들 같이 잘 공부하고 시험에서는 여러분 좋은 점수 얻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기출 B 프린트에서 25번 문제 같은 유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번에서 지금 얘네 두 개를 전개를 했더니 ax제곱 bxy cy제곱 dx 플러스 2y 마이너스 2의 값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다 전개해서 a, b, c, d, 2의 값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ax제곱 bxy cy제곱 dx 2y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자 요런 모양이 나오도록 할 거면 x에다 1을 y에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개수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상수항을 제외한 개수들의 합을 물어볼 때에는 x에 y에 1을 넣어서 찾아주는 게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x, y에 1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나요? 1 더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6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도 꼭 1을 넣어서 여러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값이고 오호 요거 봐.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값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을 모두 전개를 하지 않고도 여기 마이너스 2를 이항을 시켜서 20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개하지 말고 개수들을 합을 물어볼 때는 숫자를 1을 대입해서 빨리 찾아내도록 합니다. 자, 이제 34번 유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K가 200 이하의 자연수이고 65분의 K의 값이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가 되는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역시 이 유한소수, 유리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인데 정수 아닌 유한소수를 물어보거나 또는 여기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허를 찔러서 정수 아닌 순한소수가 되는 개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같이 연습을 꼭 한번 해두시고요. 그러면 65분의 K가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 그러면 65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5 곱하기 13이 되죠. 자, 5 곱하기 13분의 K가 유한소수가 되고 정수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유한소수가 될 거면 K는 13의 배수이면서 정수가 아니니까 K는 13의 배수 중에서 65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 거죠. 자, 65의 배수가 아니면 유한소수이면서 정수는 아닌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금방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까지 13의 배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200까지 65의 배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0까지 13의 배수가 15개, 그 중에서 65의 배수가 되는 거는 3개 이렇게 해서 빼주니까 K의 값은 모두 12개.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정수가 아닌 순화소수가 되는 개수도 꼭 한번 연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24번 문제를 해볼 텐데 얘는 지금 a 더하기 b분의 1의 값과 b 더하기 c분의 3의 값을 주고서 a, b, c분의 8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등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죠. 미지수는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a, b, c분의 8 조건은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미지수가 3개가 있을 때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적인 해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조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 자체를 1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관계가 나와 있고 b 더하기 c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a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 주고 c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 주면 하나의 미지수 a, b, c를 모두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는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여기 통분해주면 a의 값이 b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 c분의 3의 값은 1 마이너스 b가 되니까 c분의 3이니까 여기서 c의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c는
1 마이너스 b분의 3의 값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빨리 안 되면 그냥 먼저 역수를 취하고 3을 곱해주고 그런 모양으로 해도 되겠고, 그러면 A를 B에 대해서, C를 B에 대해서 바꿨으니까 여기 A, B, C분의 8의 값을 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B자리, A자리, C자리에 분수가 또 들어가서 번분수가 돼서 복잡하니까 A, B, C의 값을 먼저 빨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의 값은 A는 B분의 B-1, B, C는 1 마이너스 B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B 약분되고 B-1과 1 마이너스 B가 약분이 되면서 서로 마이너스 1인 관계인 거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A, B, C분의 8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형 보기가 싫네.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A, B, C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해주는 거. 자, 미지수 3개 나와 있고 조건은 2개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를 한 문자로 나타내줘서 풀이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 C 프린트에서 7번 문제 유한소수, 순환소수에 대한 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A 연산 B, A하고 B의 새로운 연산을, 우리가 보통 하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새로운 연산을 하나를 이 문제에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 연산 B를 어떻게 약속했나 봤더니 A하고 B하고 같으면 A 연산 B의 결과를 1로, 그리고 A와 B가 같지 않으면 A 연산 B의 결과를 0으로 하는 걸로 무조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연산 5는 0, 3 연산 3은 1 이렇게 해서 같은 수일 때, 같지 않은 수일 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요 연산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고 네 수 A, B, C, D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같은 수인지 같지 않은 수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같은지 같지 않은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똑같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A의 값은 90분의 9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 해서 마지막에 9가 하나 순환할 때는 순환소수가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B는 0.1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90분의 1 그리고 D는 그대로 9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와 B의 값이 똑같고 C와 D의 값이 똑같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거, 마지막에 9가 순환하면 유한소수로 변신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이제 볼까요? A 연산 B 그리고 연산 C 또 연산 D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 연산 B, A는 10분의 1, B도 10분의 1 같은 걸 연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냐면 1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 1의 연산 C, 연산 D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1 연산 C, C의 값은 90분의 1이니까 1과 90분의 1은 절대로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냐면 0 연산 D, D의 값도 90분의 1, 0과 90분의 1의 값도 같지 않으니까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연산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시고 문제풀이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를 할 텐데 이거는 새롭게 3학년 과정에서 있다가 2학년 과정으로 내려온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고 생소한 그런 문제일 수 있죠. 자, 2의 제곱 더하기 3, 얘네를 다 전개했을 때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되도록 하는 AB 더하기 MN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N은 1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새롭게 내려와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우선 간단하게 이런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마이너스 1, 2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계산해라 그러면 앞에서 차례차례 2개씩 가지고 해주는 거죠. 얘가 2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랑 얘를 해주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해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2의 4제곱 마이너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의 모양이 되는
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합차는 제곱의 차와 같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얘네를 전개를 할 거면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줘야 되냐면 차가 있어줘야 돼요. 2의 제곱 플러스 3, 2의 4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앞에서 두 개씩 찬찬히 해주면 위에 지금 예를 들어준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차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얘는 지금 플러스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죠. 1. 원래 식에는 이게 있었던 건데 1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략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에서도 2-1이 1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문제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략되어져 있는 2-1이 여러분 빨리 보이셔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도 원래 2제곱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1이니까 1은 우리가 생략하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8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것도 실수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요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와 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A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3, M의 값은 16, 그리고 N의 값은 8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A, B 플러스 M, N의 값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26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인 삼각형을 밑변의 길이를 20% 느리고 높이를 대신에 20% 줄였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온다면 안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풀면 안 되겠고 얘네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를 A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 이렇게 되죠. 자, 그거를 밑변을 20% 느렸다 그랬어요. 밑변 A를 20% 느린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원가정가 하거나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A의 20%를 늘려준 거기 때문에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5분의 1만큼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밑변은 5분의 6 A만큼이 된 거고 높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H의 1 마이너스 100분의 20만큼을 빼준 거니까 여기에서 5분의 4H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넓이를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5분의 6A 곱하기 5분의 4H 해주니까 얘는 25분의 24AH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얘네를 굳이 계산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넓이가 2분의 1 AH인데 얘는 2분의 1, 25분의 24 AH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더 줄었죠? 얼만큼 줄은 거예요? 25분의 1만큼 더 줄어든 거죠. 원래 넓이에서 자, 이 넓이를 S'이라고 하면 2분의 1 AH인데 얘는 2분의 1에 25분의 24의 AH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된 거죠. 자, 25분의 1만큼 감소했으니까 이걸 퍼센트로 표현을 하면 4% 감소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0% 느리고 20% 줄였을 때 넓이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44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일 때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분의 1 역시 지금 3학년에서 내려온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x 더하기 x분의 1 변형 공식 출발하니까 여기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줘야 되죠. x가 지금 0일 때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x가 0이 아닌 건 분명하고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우리는 x로 나눠줄 수가 있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결국은 3이 된다라는 거를 알을 수 있고요.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 공식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나와 있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은 x 더하기 x분의 1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나오게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7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4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4제곱은 x를 제곱을 해주면 나오는 거고 x제곱분의 1을 제곱을 해주면 x 4제곱분의 1이 되니까 요게 각각의 제곱에서 2를 빼주는 거 똑같이 얘도 각각의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해주면 1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8제곱도 할 수 있고 16제곱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7의 제곱에서 2를 빼줘서 4제곱, 4제곱분의 1의 값은 47이 되는 변형 공식 이렇게 해서 찬찬히 단계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C에서 4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농도 문제를 좀 복잡하게 지금 응용을 시켜놨어요. A에는 A% 소금물 300g이 있고 B에는 B% 소금물 100g이 들어있을 때 A에서 100g을 떠서 B에 넣어가지고 잘 섞어준 다음에 B에서 다시 100g을 떠서 A에 넣어줬을 때 A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A에서 100g을 떠서 B에 넣어서 섞어줬다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B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금방 이거는 계산이 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얼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A% 100g과 B% 100g을 섞었어요. 자, 두 개를 섞었죠. 그러면 물의 양, 소금물의 양은 200g이 되고 소금의 양은 100g, 그러니까 퍼센트 100g이니까 그대로 소금의 양은 A가 되고 있잖아요. 소금의 양은 A 더하기 B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0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100 이렇게 돼서 여기는 지금 200g이 되고 농도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되는 학생들은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죠. A% 1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그대로 A인 거죠. 그리고 B% 1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그대로 B가 된다는 걸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B에서 다시 100g을 A에 넣어줬다 그랬죠. 자, 그러면 B에서 100g, B의 농도가 지금 2분의 A 더하기 B%로 변했어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100g을 자, 요 퍼센트 100g과 A에다 섞었는데 A는 A% 300g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100g을 떠줬으니까 200g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도를 구하라고 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농도를 이번에는 X%라고 놓고 얼른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는 게 더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당연히 얼마예요? 2분의 A 더하기 B죠? 100g이니까.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Ag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X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X는 6분의 5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문제를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서 끊어서 공식을 간단히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T082114 시험지에서 1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한소수가 아닌 분수를 모두 찾아주는 몇 개인지 찾아주는 어떻게 지금 나열이 되어져 있냐면 1분의 1부터 1분의 10까지 2분의 1부터 2분의 10까지 3분의 1부터 3분의 10까지 쭉 해서 10분의 1부터
10분의 10까지. 자, 문제 읽기도 숨이 찬데 결국 여기 지금 모두 100개의 분수가 나와 있죠. 이 100개의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아닌 분수의 개수. 자, 이런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는 거. 유한소수인 분수의 개수를 묻는 건지 유한소수가 아닌 분수의 개수를 묻는 건지 정확하게 문제를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서 빨리빨리 얘네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유한소수가 아닌 분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에 거듭적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면 모두 유한소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1인 거는 전부 유한소수, 분모가 2인 것도 모두 유한소수. 자, 분모가 3인 거 걸리죠. 자, 분모가 3일 때 분자가 3의 배수가 되면 유한소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유한소수가 아니죠. 1부터 10까지 3의 배수가 3개 있으니까 여기 분모가 3일 때 유한소수가 아닌 개수는 7개. 그러면 자, 분모가 4인 거 패스, 분모가 5인 거 역시 패스, 분모가 6인 거 6을 소인수분을 해주면 6의 배수가 아니죠.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유한소수 걸리는 건 3. 그러면 1부터 10까지 3의 배수 똑같이 7개. 자, 7인 거, 7의 배수인 거 1개 빼주면 되니까 9개. 8인 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역시 패스. 자,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배수 9개, 1개 빼면 되니까 9개 이렇게 해주고 10인 거 패스. 아, 요거는 몇 개 되지 않네요. 그래서 14개, 18개 해주니까 총 모두 32개. 자, 문제에서는 이제 12번 문제에서는 x, y 지금 필요한 길이를 주고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사각형 ABCD는 직사각형이고 HE와 GF는 서로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DG 대 GC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Y를 1대 3으로 나눴죠. 그러면 DG의 길이는 4분의 1Y, 여기는 4분의 3Y. 자, 이거 두 개 이용하고 X 이용해서 여기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이게 도형을 지금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얘네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거의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인데 선을 하나만 그어주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선 어떻게 그어줄 거냐면 G에서 EC에 평행하게 이렇게 밑변에 평행하게 가로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어서 얘를 P라고 한번 해볼까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 그리고 요거는 삼각형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 해서 해주면 되니까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결국은 사각형 PEFG와 삼각형 HPG의 넓이로 가지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4분의 3XY,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분의 1XY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8분의 7XY가 되는 거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주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이제 16번 비례식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z의 값이 0이 아니고 이 세 수의 각각도 0이 아닐 때 이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을 때 n은 요 값을 우리가 k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z분의 2x 더하기 3y의 값도 k, 2x분의 3y 더하기 z의 값도 k, 3y분의 z 더하기 2x의 값도 k이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자, 2x 더하기 3y의 값은 zk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3y 더하기 z의 값도 2xk, 또 z 더하기 2x의 값도 3yk 이런 모양으로 써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x 더하기 3y 더하기 z, 세 수의 합이 0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2x 더하기 3y의 모양이 나와 있고 얘는 3y 더하기 z, 2x를 뺀 나머지 두 개의 모양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식을 모두 다 더해주면 조건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식을 동시에 더해가지고 얘네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더해주면 2x 2개, 3y 2개, z 2개니까 2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되면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더해주면 K 분배 법칙에 의해서 2x 더하기 3y 더하기 z 순서는 뭐 바꿔서 써도 관계없으니까 교환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양변에 똑같이 2x 더하기 3y 더하기 z의 값을 나눠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문제에서 지금 이 세 수의 합이 0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를 똑같이 나누어서 k의 값은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거를 더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k는 2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눌 때에는 반드시 0이 아닌 수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건이 없다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z의 값이 0인 경우 그리고 0이 아닌 경우 반드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값이 3일 때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지금 조건을 주고서 식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학생들이 잘 하는데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면 또 뭐에 그리 어렵다고 또 잘 못하더라고요. 풀이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줘야죠. 분수에 있는 거에서 간단히 정리한다는 건 통분한다는 거. 자, a b분의 b 마이너스 a의 값이 3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b 마이너스 a의 값은 3ab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b 마이너스 a의 값이 3ab 해서 이걸 또 넘겨가지고 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b의 값을 하나의 문자처럼 이용해가지고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3b, 4a 마이너스 4b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짝맞춤을 해갖고 얘네를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b 마이너스 a의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3a, b의 모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3ab니까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ab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통분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지 마시고 여기에서 또 해갖고 식을 b 마이너스 a로 바꿔서 정리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b 마이너스 a보단 a 마이너스 b가 보기가 훨씬 편하죠.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늘 쓰는 습관처럼 정리를 하면 문제 풀 때도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져 있는 식 봤더니 여기에서 아까 3a와 3b를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해 주라 그랬죠? 자리를 살짝 바꿔서 괄호까지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도 4a-4b-6ab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지금 분배 법칙 쓸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을 써서 3 곱하기 a-b 이렇게 되니까 한 번만 더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a-b-6ab 이렇게 되는 거 a-b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3ab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계산 이번에는 금방 넘어가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9ab 마이너스 2ab 여기는 마이너스 12ab 마이너스 6ab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ab 땡큐 약분되니까 11분의 1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지수 법칙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여기에서 x, y를 구해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과 2의 x 더하기 1제곱의 관계 3의 y 더하기 2제곱과 3y제곱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얘는 자 2x제곱을 a 그리고 3y제곱을 b로 치환해서 문제를 지금 간단히 이제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자 2x 더하기 1제곱이 나와 있을 때 뭐 식을 변형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얼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의 x 더하기 1제곱이라는 건 지수법칙 1번에 의해서 2x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2a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3y 곱하기 3제곱의 모양으로 쓸 수 있으니까 9b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a 더하기 9b의 값이 85가 되는 거 그리고 여기 2a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문제에서 관건은 치환을 해서 2x 더하기 1제곱과 3의 y 더하기 2제곱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뭐 풀이는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2a 18b가 2를 곱해주면 170 이렇게 되고 2a-b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빼서 19b의 값이 17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b의 값은 9. 자, b 자리에다가 9를 넣어주면 a의 값은 8 이렇게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a는 2의 x제곱 4, b는 3의 y제곱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 뭐가 돼요? x는 2의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거니까 x는 2 그리고 y도 2 이렇게 되죠. x 더하기 y의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에서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얘 연립방정식의 해 x, y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곱을 물어보고 있고 대신 a, b는 4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특별하게 지금 조건이 더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미지수가 x, y하고 a, b 상수까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에 맞는 거를 직접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x를 소거를 할 수 있겠네요. a의 개수, x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두 개씩을 더해주면 여기다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다른 풀이가 얘네가 조금 있어서 자, 1번하고 2번을 더해주면 얘네 없어지고 b 더하기 2y는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y의 값은 b 더하기 2분의 14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y가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b는 4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y가 b 더하기 2분의 14이기 때문에 b 더하기 2분의 14가 자연수가 될 거면 얘는 14의 약수이면 되는 거고 14의 약수는 1, 2, 7, 14 이렇게 4개가 되고 있고 이 조건까지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b 더하기 2가 1일 수는 없고 그럼 b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그럼 b 더하기 2가 2가 될 거면 역시 b가 0이 돼야 되고 b 더하기 2가 7이 될 거면 b는 5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b의 값 5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7분의 1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4가 될 거면 b가 12가 돼야 되는데 역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b의 값은 5 하나만 딱 나오게 되네요. 조건에 맞는 걸 찾았더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b의 값이 5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b 자리에 5를 집어넣고 나서 연립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5를 넣어주면 ax 2y는 10이고 마이너스 ax 5y는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y를 소거해서 x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5를 곱해서 5ax 그리고 10y는 5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ax 10y는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y를 소거해서 얘를 이렇게 했더니 역시 빼주면 7ax는 56이 되는 거고 ax의 값이 양면 똑같이 7로 나눠서 8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x는 a분의 8이 되는 거고 다음에 x가 a분의 8이 되고 조건에 맞는 자연수를 또 찾아줘야 되니까 자, x는 a분의 8 이렇게 되고 있고 a가 지금 4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안 되고 2도 안 되고 4 a가 될 수 있는 거는 4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만 선생님 계산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뺐는데 얘네 두 개는 더했네요. 자,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런 계산 실수를 여러분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하다가 또 빨리 찾아야지. 그러면 얘에서 여기를 살짝쿵 빼줬더니 42가 되고 있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 AX는 8이 아니라 7을 나눠주면 AX의 값은 6이 되고요. 자, 칠판이 0 안 지워져. 자, AX의 값은 6이 되니까 X는 A분의 6이 되면서 조건에 맞는 A의 값을 찾아주면 4 이상 6 이하면서 10 이하니까 A의 값은 6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A, B의 값은 3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